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주식 정보 머니가드. 안녕하세요, 신윤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를 함께 분석해보고 그 속에서 투자 계획도 또 세워드리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재호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조금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코스피는 17거래일 만에 2,74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무려 1% 상승하면서 930선으로 좀 거래를 마감해줬습니다. 이번 주가 3월 벌써 마지막 주잖아요. 네. 좀 이번 주에 남은 기간들 어떻게 흐름을 좀 예상하시고 다가오는 4월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흐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외국인 프로그램 동반해서 코스닥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2차 전지 이런 관련된 종목, 나포 가대주인 이제 5G 여기에 화장품 관련주도 이렇게 나포 가대주도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쪽으로 연결되는 점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시장하고 연결 보면 결국은 시장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3월 30일 날이 이제 마이크론의 미국 반도체 기업이 실적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향후 전망에 있어서 상당히 좋게 나온다면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어느 정도 저점이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올라올 경우에는 코스피도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워낙 이제 코스닥의 그 중심으로 서서히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래도 중소형 중심의 코스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해결된다면 수급이 그래도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반도체 수출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언제든지 코스피 대형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쟁 이슈가 좀 해결되면 코스피도 상승의 여지가 있고 지금은 좀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을 주목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오늘 이슈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의 리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네 번째 트렌드로 이제 IT 관련 종목들 실적 기대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나무가라는 종목을 짚어주셨었습니다. 일단 어제는 급등을 기록했고요. 오늘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 IT 그 실적주에 대한 부분에 관심 갖자고 마지막 말씀드렸고 동진 세미캠하고 나무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3D 센싱 카메라 쪽이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지금 최근에 현대차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금 신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로봇주들이 상당히 주목받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나무가도 올라오고 전반적으로 사이맥스라든 이런 조목군들, 새로운 조목군들이 발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이런 청소기 관련주들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런 사이맥스라든지 나무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향후에 그 센서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고 실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거리 측정이라든지 사물 인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기 있는 배경까지 이렇게 새롭게 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산업에 있어서 3D 센싱 카메라 쪽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어떤 테마성으로 올라왔는데요. 나중에 또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하게 실적 면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가 일단 확실히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저희가 시장을 이끌 새로운 주도주로 뉴팡주 좀 주목해 보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시장을 대비해 보신 분들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뉴팡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저도 정의해서 지난주에 분류해드렸죠. F, 연료 에너지 관련된 그리고 A, 또 농업 먹거리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방산주 그리고 여기에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쪽, 원자재 쪽의 흐름에서 뉴팡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핫했던 부분은 이제 농업 먹거리 쪽이었죠. 그러니까 사료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비료주도 올라오는 상황에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산물 쪽으로 움직였었죠. 그래서 동원수산이라든지 한성기업
이렇게 급등의 흐름을 보였고 여기에다 또 양계 이제 닭고기 쪽으로 이제 마니크라든지 할인 관련주까지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워낙 이제 좀 갈 타이밍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좀 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그래도 뉴팡주들은 오늘 좀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또 올라올 경우에는 이 뉴팡주들은 또 들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군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재생 쪽하고 아직 이제 유가라든지 LNG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송재호 교수님이 또 오늘 짚어주시는 트렌드에 주목해보면 시장 대응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해주신 트렌드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오늘의 트렌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성장주들 강세 속 코스닥 훈풍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회복 흐름 속 자동차 부품 및 소재주들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엔데믹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여전히 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신 장비주들 올해는 날개 달고 비상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4가지 트렌드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트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강세소 이제 코스닥 훈풍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시장 이야기하면서도 중소형주 위주로 코스닥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해주셨어요. 최근에 보면 진짜 코스피의 지수 상승은 좀 다소 더뎠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지수 상승이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럼 다시 또 천스닥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도 이런 면들도 궁금한데요. 코스닥 훈풍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단기간에는 지금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그 수급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이제 코스피를 올리려고 하면 상승시킬 때 보면 보통 이제 프로그램 동반해서 한 1조 원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 있게 코스피를 올리기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면 네. 상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스닥이 강하죠. 성장주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성장주가 2차 전지 쪽, 소재 부분하고 연결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또 네. 바이오 기업들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달하고 6월 달에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암학회가 있죠. 그리고 네. 이번에 처음으로 한 2년 만에, 3년 만에 이제 그 오프라인 그 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6월 달에 종양학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동안 이제 5G 통신 장비들이 상당히 좀 하락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저점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5G, 6G를 통해서 4차 산업을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그 가장 많이 있는 쪽이 어떻게 보면 코스닥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에서 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그 미국 증시에서 보시게 되면 네. 일단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지금 2.5까지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좀 얕은 지식으로 여쭤보자면 금리 상승이 성장주엔 좀 독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또 교수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성장주들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이 좀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가 있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네. 대부분 그 실적이 되는 성장주예요. 여러분 아시죠? 애플 실적 잘 나고 있고 현금도 많죠. 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매 분기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 예전하고 다르게 실적을 기반화하는 그 성장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이익 성장률이 금리보다 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실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5까지 올라왔지만 최근에 그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좀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그 비스 지수, 변동성 지수를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도 한번 캡처해서 보여드리는데요. PPT 이미지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그 흐름이죠. 예전 같으면 시장이 뭐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네.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다 뭐 그런 소식도 나오지만 공포지수, 비스지수를 보게 되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투심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네. 과거처럼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그 긴축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반영돼 있다. 결국은 지금 최근에 미국의 고용 그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고용이 잘 나오면 소비가 살아날 거고 그다음 IT 기반된 기업들의 실적이 이 금리 이상으로 연결해서 좀 성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13.0, 그러니까 3.0을 넘어갔을 때, 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 바로 꺾이는 건 아닙니다. 보통 뭐 3.3, 4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적정 수준의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주가에 좋을 수 있어요. 지수에. 왜냐하면 네. 너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소비하지 않을 거라는 그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있지만 실적으로 적당한 그 수준에서 이제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팔 경우에는 1,000원 남겼다면 1,200원 남기는 그런 효과가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지수가 우상향에 가는 부분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우리 그 지수라든지 주식시장에서 같이 가는 친구 역할을 합니다. 근데 너무 한쪽이 빨리 가서 그쪽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부분도 연결돼서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일단 이제 코스닥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 급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최근에 한 2주 전만 해도 니켈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니켈 가격,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좀 꺾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교수님과 그래프 봤을 때만 해도 피크일 때 봤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보여주신 PPT 이미지를 보니까 많이 내려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2주 전부터 그 매주 이거 보여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대두는 이제 꺾이려고 해요. 꺾이려고 하니까 이제 오늘 팡주들이 좀 흔들린 부분이 있었죠. 실적으로 네. 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대두 쪽은 아직 꺾이지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더 내려온다면은 좀 이제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서 성장주 입장에서는 2차 전지도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따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한번 이제 주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성장주 입장에서 올라올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에 초반에 이제 미국 아마케가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일단은 이제 바이오주들도 단기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가하는 기업들 쭉 보시게 되면 뭐 큰 기업으로는 이제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그런 기업이 있고 네. 기존에 기술 이전했던 기업을 보게 되면 네고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그 전에 한번 급등했던 종목 티움 바이오 쪽도 있는데요. 조금 이제 바이오 쪽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한 종목을 그래도 바이오 기업에서 한 종목을 이제 추려 본다면 네. 메디포스트라는 기업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가대 납폭주.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이제 가대 납폭주들이 반등하는 흐름이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주가가 거의 반 정도 그 조정 나왔다가 이제 최근에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한 1,400억 정도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받는 그런 어떤 조건이 연결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무릎 고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내에서는 이제 그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블록버스터 관련된 제품을 이미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환자들에게 좀 투입하면서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점은 해외 쪽이거든요. 네. 해외 쪽에서 진출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동안 자금량이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GMP급을 가지고 있는 CDMO 관련된 그런 기업, 그러니까 이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도 투자를 해서 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임상이 좀 그동안 중단됐었는데
이번에도 새롭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파마 기업들하고 계약할 때 이런 좋은 조건에서 임상을 할 경우에는 성공 확률도 높고 또 계약권을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되고요. 또 네.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일본의 우리가 그 문화 자체가 무릎 꿇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본도 그쵸.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무릎 쪽이 안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도 두 종류를 통해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주사형, 이제 바로 주사로 투입할 수 있는 이제 임상을 국내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 실리면서 형성되고 있으니까 일단 한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메디포스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관련된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업 여러 종목을 말씀드렸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계약 건수를 크게 한번 터뜨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네. 부분도 관련 기업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약 관련 종목들 함께 보고 좀 어려우신 분들 바이오주 가운데 메디포스트 좀 추천을 해봐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에 대해 간단히 좀 짚어주셨는데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좀 회복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업체라고 하면 아무래도 테슬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 업종들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까요? 좀 상승의 시작이라고 이제 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만도 기업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만도 저도. 그러니까 만도가 테슬라에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쵸. 이제 그동안은 워낙 자동차 쪽에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안 좋았는데 특히 이제 만도가 주목받았던 거는 지금 최근 테슬라가 그 주가 흐름에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지금 그 독일에서 이제 메가 팩토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연 5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이제 라인을 구축했고요. 네. 또 미국에다가도 또 추가적으로 텍사스 쪽에다가 50만 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제품이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테슬라에다가 조향 장치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우리나라 그 현대차 같은 게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전쟁 때문에 지금 부품 수출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발목도 잡혀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러시아 쪽하고 좀 관계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테슬라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를린 쪽에서 이제 메가 팩토리 그리고 이제 텍사스에서 각각 봤을 때는 50만 대씩이니까 상당히 다른 부품주들보다는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만도라는 기업에 있어서는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렇게 막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장기 관점에서 일단 바라봐야 되는데 네. 한번 제가 그 PPT로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 차원에서 어느 업종이 좋아지는가 그 흐름을 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는 이미 이제 리오프닝은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좋았으니까 이제 당연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상위 쪽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뭐 호텔, 레저부터 해서 이쪽으로 좀 교육이라도 연결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IT 쪽이 될 것 같습니다. IT.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알아둔다면 종목 선정했을 때 압축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다음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은 이제 그 수요는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답답한 흐름이 있고 네. 중고차 가격도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신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새 업종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운송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자동차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차별적인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변목 현상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장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이제 부품 수급이 안 됐는데 네.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해결될 경우에는 가장 최대 수혜가 되는 쪽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자동차하고 반도체 쪽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는 잘 만들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해 간다면 반도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글로벌 그 자동차 수요의 전망을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그 퍼센트로 증가폭을 보게 되면 이제 9.1%까지 더 올라올 것 같고요. 가장 이제 기대되는 쪽이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22% 정도 이렇게 성장성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현대차의 전기차가 그래도 유럽 시장에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잘 네.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데이터에서도 보게 되면 이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좀 판매가 좀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그 전기차 쪽은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차 판매하고 연결점이 좀 크고요. 점유율 면에서도 보시게 되면 매년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10%대 좀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향후 이익의 성장을 보게 되면 1분기를 저점으로, 그러니까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전에 없었던 어떤 이제 그 어떤 실적의 영업이익의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러시아발 이슈 때문에 이제 주춤한 부분인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병목 현상이 완화됐을 때 최대 업종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주도주가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자동차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또 테슬라와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들 2차 전지 이제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주가가 부진했잖아요. 이제 니켈 가격 급등세 때문에 좀 부진했는데 어느 정도 니켈 가격 급등세는 좀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격 안정도 점차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좀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구조적인 성장주로 봐야 되겠죠. 네. 아마 그 2차 전지하고 인터넷 기업들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근데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올라오면서 이익이 훼손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시 그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할 경우에 봤을 때는 아마 1분기 실적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어떤 그 결과의 그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확인 과정이 나와서 그래도 실적이 1분기, 2분기 보니까 좋게 흘러간다 딱 봤을 때 그렇게 타이밍상 나오게 되면 네. 다시 매수가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이미지 제가 그 PPT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셀 기업 같은 경우는 오른쪽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대표적인 삼성 SDI 이런 LG 이노 그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상승 추세에서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반등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캐트라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의 그 구간에 있다는 점이고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원자재 부분도 있지만 그 매출과 이익의 성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점 구간에 있는 점, 그래서 셀 기업들의 저점 구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왼쪽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익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어느 정도 그 레벨업되는 모습을 좀 보인다면 충분히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선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구조적으로 더 좋아지는 그 기업으로 보신다면은 첫 번째 그 종목을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나노 신소재.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뭐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급등이 나왔잖아요. 100% 이상의 흐름을 보였는데 그때 또 보여드렸던 부분이 이 기업이 이제 그 첫 번째 사업이 이제 최근에 그 실리콘 응급제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빨리 그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 빨리 충전을 하다 보니까 네. 실리콘 응급제 대표적인 게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향후에 봤을 때는 이쪽 응급제에서는 실리콘 응급제가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그 이제 보완점이 필요합니다. 그 보완을 해줄 수 있는 CNT 도전제를 나노 신소재가 만드는데요. 실적으로 이제 그 한번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실리콘의 그 재질이다 보니까 네. 실리콘 같은 부풀어 올라오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충전하고 그럴 경우에는 부풀어 올라오는데
부풀어 올라서 잘못되면 터지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잘 잡아주는 그 세제인데 그걸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CNT 조정을 통해서 팽창을 잡아주는 이제 보완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상학적으로.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네. 많이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동진 세미케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CNT 도전제 관련된 응급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진 세미케이라는 회사를 좀 주목을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그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른 도전제하고 다르게 조금만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되기 때문에 다른 뭐 양극재, 응극제를 더 많이 넣게 되면 그만큼 충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노 신소재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일단 소재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여기에 또 하나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삼성 그 전자가 이제 컨토다 OLED TV를 좀 이제 출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 예약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되고요. 네. 6월달 같은 경우는 또 이 컨토다 디스플레이를 공급받은 소니가 공급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그 삼성이 내놓은 그 컨토다 OLED TV의 그 가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저렴한 축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이 예상보다 좀 싸기 때문에 좀 기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OLED 소재 쪽을 공급하는 회사가 나노 신소재입니다. 그리고 네. 하나 장비 쪽으로 하나 더 본다면 이제 원익 PN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활성화 장비,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어서 일단 이제 충전하고 방전시키는 그 활성화 장비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이제 원익 PN이라는 회사라는 점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뭐 LG 에너솔루션부터 SK-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비 회사들의 실적은 2025년도까지 성장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비 회사들 소재가 올라오면 장비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 PN이라는 회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구조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좋아지는 기업을 주목해 보자고 얘기하게 주시고요. 또 장비 관련해서는 원익 PN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송재호 교수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트렌드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나머지 이슈 만나보기 전에 글로벌 시황 흐름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노경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회담의 결과를 주시하며 이 시각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가 2% 오름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미국 선물 시장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공급망 차질과 중국 상하이의 봉쇄로 인해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생산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전망치를 기존의 31만 3천 대에서 30만 7천 대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상하이 봉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강세 전망을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전일 주식 분할 호재로 인해 8% 급등한 데 이어 오늘 프리장에서도 2% 오르고 있습니다. 전일 상하이 봉쇄 소식과 함께 유가는 7% 급락한 바 있는데요. 주 후반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40만 배럴 증산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유가는 1% 상승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옥시덴탈, 코노코필립스 등 에너지 관련주 역시 1%선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4만 8천 달러에 도달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매수에 나선 가운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가상화폐가 주는 이득이 있다며 발언한 것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 오르는 가운데 이더리움은 3%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오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5차 회담 결과를 주시하며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일 밤 9시 30분에 시작되는 한경 글로벌 마켓 라운지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프리마켓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10시 30분 한국경제TV 한경 글로벌 마켓과 개장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노경현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 흐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세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리오프닝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교수님,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요. 또 꽃도 길을 다니다 보면 좀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엔데믹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리오프닝주로 사실 묶이는 업종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업종에서 이런 억눌렸던 마음의 소비가 분출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소매 판매 관련해서 보면 이제 쇼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꽃도 보러 가려면 또 예쁜 옷을 또 사야 돼요. 여행도 지금 이제 뉴스에 보게 되면 해외 여행객들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행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운송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워낙 물동량이라든지 경제 재개가 되면서 최근에 뭐 한번 지금 좀 꺾이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운송 관련주들이 좀 한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항공 수요가 몰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항공료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항공주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선반영된 점도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올라온 점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보다는 일단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소매 판매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옷을 입고 또 화장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이 먼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최근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증가하는 거 보면 이제 의류 쪽하고 신발 쪽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선진국이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활동을 먼저 재개했기 때문에 선진국의 ODM 관련된 기업들 최근 영업무역 한세실업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기에는 좀 이제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류 쪽이 잘 팔리고 있다는 점을 한번 우리가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업종에서 이익이 중요하죠. 이익이 어떻게 실적이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단발성이 아닌 그래서 그 영업이익의 추정치를 좀 추적해 보니까 이제 미디어 업종하고 유통, 소매 쪽하고 유통 쪽하고 연결돼 있고 또 거기에 또 의류 쪽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류 쪽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을 좀 내려놓고 유통 쪽, 뭐 백화점 쪽하고 연결되겠죠. 네, 그 부분하고 연결돼 보실 필요 있겠고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비 재체가 이 MZ 세대 중심도 연결되기도 하고 명품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소비 교체 관련된 사치제 쪽, 명품 쪽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보면 일단 기업을 찾아본다면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의류 쪽 사업이 가장 좀 크고 그다음에 화장품인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명품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치제 쪽으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입 화장품, 수입 의류 쪽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의류 쪽도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다른 화장품 오늘 주들이 움직였는데 아직까지는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이제 추세가 올라가기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중국 때문에 좀 기대감을 주고 올라온 것 같아서 거기에서 대안을 찾는다면 실적이 되는 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생활건강 또 아모레 퍼시픽 쪽에 용기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화장품을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실적이 되는 연우 같은 기업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의류 쪽으로 소비가 옮겨가고 명품 쪽에 소비가 갈 것이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좀 추천을 주셨고요. 또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용기를 공급하는 연우, 실적을 중심으로 한번 집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는요. 통신장비 관련 이야기입니다. 통신장비주들이 사실 지난해부터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거든요. 글로벌 시장이 좀 5G 이동통신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는 통신 장비주들 좀 날개를 달 수 있을까요? 네, 작년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5G, 6G 쪽을 투자를 해서 4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일단 이제 정책상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래도 작년은 좀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4분기부터 실적이 턴하는 회사들 보게 되면 이제 HFR하고 솔리드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좋아졌다는 거는 올해 또 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그 조건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시게 되면 미국이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제가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이미지에 보시면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주파수 경매를 했죠. 주파수 경매를 했는데 네. 그게 맞춰서 올해 그 투자하는 가이던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버라이전은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듭니다. 그렇네요. 작년에 이제 워낙 이게 삼성전자하고 연결된 기업이죠. 근데 거기에 대신 AT&T가 그 자리에 좀 메꿔줄 걸로 보고 있고요. T-모바일도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일단 전년 수준의 이상 어떻게 보면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 또 신규로 이번에 그 미국 정부에서 네. 여기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 DC 네트워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케이블 회사를 이 5G 신규로 진입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6월 달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주파수 경매에서 이렇게 좀 새롭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새로운 어떤 기회 요인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중요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삼성전자가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그쵸. 지도상을 보시게 되면 미국부터 캐나다 이렇게 캐나다 이런 그 통신사들이 있죠. 뭐 1위, 2위, 3위 거기에 있고 영국, 프랑스, 인도, 베트남, 일본 이런 그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투자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 미국이 먼저 투자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영국, 일본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5G 환경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그 아까는 이제 국내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었고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새롭게 진짜 5G가 좀 실행되는 게 보면 뭐냐면 이제 프라이빗 5G라고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통신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일단 이제 각 기업들이 그 기지국에다가 전용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그 네, 회사마다 네, 회사마다 5G를 5G를 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이제 뭐 로봇 사업도 하고 네.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하고 이미지 보시면 각 회사들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4차 산업의 그 계약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프라이빗 5G가 올해 본격화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프라이빗 5G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생산을 그 전용 전체적으로 그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차도 만들고 자동으로 내연기관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관련된 기업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표 기업이 이제 HFR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주가 작년에 한 1,500억 정도 말에 하면서 올해 또 기대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에 더 보면 이제 국내 쪽으로 한번 본다면 인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요? 네, 통신 3사의 그 보안이 중요하겠죠. 이제 보안 장비. 그렇죠. 네, 그래서 보안 장비 관련해서 작년 4분기부터 인스가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도 이런 그 전반적으로 정부의 4차 산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보안 장비 관련해서도 인스라는 기업 여러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송재혁 고수님과 함께 오늘 준비된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수님께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 이제 오늘 방송한 내용은 또 유튜브에도 또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네.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릴 예정이고 다양한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도 공부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올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네, 고수 송재혁 TV에 오셔서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